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주시가 두 번째 키워드 플리즈. 두 번째 키워드는 물류대란입니다. 물류대란. 네. 자, 이것도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물류대란이 참 심했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물류대란이 개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지만 맥도날드 감자가 수급이 안 돼서 감자튀김 지급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물류대란에 전전긍긍했지만 해운 관련주들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비가 엇갈렸는데요. 물류대란이 왜 일어났던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네. 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업체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그렇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구조조정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해고나 아니면 생산 설비 투자를 확 줄여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집을 줄여놨는데 2021년도에 이게 갑자기 보복 소비라는 또 키워드가 생겼어요. 또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기면서 아, 우리도 소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인력 확충이나 아니면 생산 설비를 투자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수요를 다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하고 공급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격차가 이제 물류대란이 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중국 봉쇄 영향으로 물류대란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물동량이 많은 항구들, 특히 중국에서 이제 뭐 상하이항 같은 경우에는 완전 셧다운돼 버리고 물동량이 다 묶여버리니까 뭐 글로벌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완전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물류대란이 또 2차 물류대란이 조금은 생긴 게 아닌가. 근데 지금은 좀 완화가 되고 있다. 자, 해운 종목들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뉴스들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가가 비실비실한 이유는 그럼 과연 뭘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임지수에 따라서 실적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해상 운임지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일례로 HM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완제품 위주로 해서 수출입을 하는 이제 컨테이너선 위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는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다음에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그러니까 벌크 상태로 움직이는 벌크선을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BDI 그러니까 발티 운임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동행한다기보다는 조금 좀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에는 2021년 5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22년 1월까지 이제 최고점을 찍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해상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해상 운임 지수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 기대값 있죠. 그러니까 이 기대값이 해운주 주가에 미리 좀 선반영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현재 운임지수 추이는 어때요?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요. 두 개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컨테이너는 공장에서 나온 완제품을 좀 운반하는 컨테이너 안에 공산품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 BDI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공이 안 된 원자재, 뭐 목재, 곡물, 석탄, 뭐 철광석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건데 컨테이너 지수는 지금 고점 대비 한 17% 정도 빠져 있고 BDI는 좀 많이 빠졌어요. 한 58% 정도 빠져 있고. 60% 가까이 빠졌네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기상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해운 운임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소비의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다 보니까는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운 운임 지수가 극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피크아웃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받은 경향이 있기는 한데 보수적인 측면에서 좀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맑음, 비. 그러면 대답은? 흐림 정도. 딱 가운데.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HMM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흠슬하다. 테슬라에 빗대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한 상황인데 반등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지금 해운사들은 그 물류 대란 때문에 좀 수혜를 받았지만 지금 실적이 과거의 영광을 찾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투자는 조금 섣부르게 하시지 마라. 그러면 HMM이 아닌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해운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깐. 네. 여기서 레벨업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두 번째 레벨업주 물류대란 관련주입니까? 조선 해운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물류 쪽은 계속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을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조선주, 그 중에서도 기자재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조선 기자재주로서 카타르의 LNG 프로젝트에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일차적인 싶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이 LNG와 관련된 수출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특히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목이 조금 아쉽게도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었거든요. 적자였어요? 네, 근데 이런 물량들의 증가로 인해서 네. 2022년도에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네, 이러면은 이제 주가가 확 뛰죠. 네. 흑자에다 흑자로 전환되니까. 잘 아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네. 실적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적자에다 흑자 전환이면 이거 뭐 맞습니다. 완전히 회사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니까. 맞습니다. 네. 흑자 전환이 가장 큰 호재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품을 또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갖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도 또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과 원자력 두 개의 호재를 같이 받는 더블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죠. 최근 기관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네네.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돌파를 막 트라이를 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마침 신고가를 갱신하는 녹화 당일. 네,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종목 지금 잡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더 빗! 여기까지. 예.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해줄 김민우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내 박주식을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몇 번 넘어졌지만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며 불가능은 없다를 보여주는 K조선처럼 여러분의 계좌도 다시 우뚝 오뚜기처럼 일어서기를 기원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내 박주식은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